신일, 조용히 뒤집히는 시계. 그는 밤 11시가 되어서야 눈을 뜬다. 창문 밖으로는 오래된 골목의 간판들이 하나둘 켜지고 낮에 흘리던 소음이 서서히 가라앉는다. 낮 동안 받은 부재중 전화 알림이 화면에 붉은 점처럼 박혀 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밤은 계단처럼 느리게 내려가는 시간이고 그 계단마다 숨을 고를 틈이 있다. 주방의 형광등 대신 스탠드를 켜면 책상 위 종이의 질감과 키보드의 윤곽이 선명해진다. 낮에는 늘 흐릿하던 문장들이 선명해지고 생각은 자신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는 커피를 내리는 동안 나는 사람들의 반대편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린다. 반대편은 외롭지만 외로운 만큼 넓다. 그는 오늘도 그 넓음에 작은 깃발 하나를 꽂기로 한다. 깃발에는 날짜 대신 새벽의 온도가 적힌다. 신이, 낮이 요구하는 얼굴들. 다음 날 오전 상사는 회의에 나오지 못한 그를 관리의 실패라 불렀다.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사람은 해가 떠야 움직이는 법이라고 말했다. 낮의 세계는 규칙과 계획표를 나눠주지만 그 표 안에 그의 박동은 언제나 벗어난다. 억지로 맞춰 걸어본 적도 있다.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크게. 그러나 그럴수록 문장들은 주인의 손을 떠나 비틀리고 생각의 물줄기는 얕아져 돌에 부딪혔다. 그는 얼굴을 씻고 햇빛 아래 나가본다. 공기는 밝고 정확하지만 어딘가 속도가 빠르다. 어울리지 않는 신발을 신은 아이처럼 발바닥이 아프다. 밤이 나를 망치는 게 아니라 나는 낮의 속도로 망가졌다. 그 생각이 잠깐 스친다. 신삼, 어긋남을 수치해서 리듬으로. 그는 계획을 세운다. 낮의 요구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되 밤의 감각을 중심에 두겠다고. 이메일은 오후에 한 번만, 회의는 이틀에 한 번만. 대신 해가 지면 원고를 열고 새벽이 오면 그림을 그리고 해가 뜨기 전 산책을 한다. 시간을 새로 자르는 것이다. 세상은 정각을 사랑하지만 그는 반의 세계에서 더 잘 숨쉰다. 반쪽짜리가 아니라 반주처럼. 낮이 선율을 이끈다면 밤은 화음을 만든다. 그의 달력에는 숫자 대신 단어가 적히기 시작한다. 어둠의 밀도, 문장의 온도, 고요의 너비. 누군가는 비과학이라 하겠지만 그의 작업은 점점 정확해진다. 정확함은 때때로 측정이 아니라 감흥에서 나온다. 신사, 첫 시도와 작은 실패. 밤 12시 첫 문장을 적는다. 도시는 자정 이후에야 자기 얼굴을 보여준다. 쓰자마자 지운다. 너무 감상적이다. 다시 쓴다. 도시는 불을 끈 뒤에도 한동안 깜빡거린다. 조금 낫다. 새벽 2시 그는 원고 4페이지를 채우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방 안을 천천히 3바퀴 돌고 창문을 연다. 멀리 편의점 네온이 물결처럼 흔들리고 택시가 하나 지나간다. 고요가 크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 그 소리에 맞춰 문장을 하나 더 써본다. 이번엔 남겨둔다. 실패는 낮에서처럼 벌점이 아니다. 밤의 실패는 수정의 전조다. 그는 머그컵을 식탁에 내려놓고 중얼거린다. 조용하지만 분명히 전진 중. 신호. 같은 별, 다른 속도. 카페 백야는 자정에 문을 여는 몇 안 되는 곳이다. 그는 그곳에서 라디오 PD 지망생 민서를 만난다. 그녀는 새벽 2시에 아이디어가 가장 잘 떠오른다고 했다. 낮에는 소리가 너무 많아서 제 목소리를 못 들어요.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서로의 노트를 펼쳐 보인다. 문장과 플레이리스트, 손으로 그린 지도 같은 다이어그램들. 민서는 밤은 전부 들리는 시간이라고 했다. 거절된 것들의 목소리, 말해지지 않은 것들의 기척.
그 말은 그에게 오래 비어있던 문장의 빈칸을 채운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한다. 낮의 세계는 앞질을 잘하지만 밤의 세계는 옆을 잘 본다. 옆을 본다는 건 혼자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16. 충돌의 날. 프로젝트 중간 점검 날, 팀은 오전 9시에 모였다. 그는 새벽 6시까지 작업을 하다 잠깐 눈을 붙였고 알람을 놓쳤다. 회의실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쏟아졌다. 상사는 개인 리듬을 회사에 강요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사과했고 결과물로 증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낮의 세계는 과정보다 약속된 형식을 더 중시했다. 돌아오는 길, 그는 자신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메시지를 확인한다. 밤이 그의 변명이 되는 순간, 밤은 그에게도 거짓말이 된다. 그는 오래 걷는다. 낮에 규칙이 필요한 곳에서는 밤의 천천함이 상처가 된다. 그 상처를 핑계 삼지 않기 위해 그는 규칙을 하나 더 만든다. 새벽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 다음 날의 약속을 다시 확인할 것. 밤은 자유지만 자유가 지속되려면 책임이라는 고정점이 필요하다. 신칠. 과거의 문을 여는 소리. 아버지는 야간 택시 기사였다. 그는 초등학생 때부터 새벽 2시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아버지는 늘 조용히 들어와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잘 자라며 그의 머리칼을 쓸어주곤 했다. 낮에 아버지는 피곤했고 밤에 아버지는 다정했다. 성장하며 그는 그 다정함을 어렴풋이 부끄러워했고 낮의 기준으로 아버지를 재단하곤 했다. 지금 새벽에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깨닫는다. 자신이 사랑하는 고요와 집중은 누군가의 밤노동 위에 내려앉은 별가루 같은 것이었다는 걸. 밤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밤의 몸짓은 세대를 건너 전해지기도 한다. 그는 아버지의 오래된 택시 영수증들이 든 상자를 꺼내 한 장 한 장 펼쳐본다. 거기에 적힌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가족이 살아왔다는 사실이 종이의 질감처럼 손끝에 남는다. 18. 결심밤을 직업으로. 그는 상사에게 메일을 보낸다. 저는 팀의 낮 스케줄과 어긋납니다. 대체 가능한 형태로 기여하겠습니다. 심야 원고 제작 파트, 야간 베타 테스트, 해외 클라이언트와의 시차 협업을 맡기십시오. 이기적으로 들린 제안임을 알지만 그는 밤을 숨기는 대신 제안의 언어로 번역해 내보내기로 했다. 동시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검토한다. 안정은 줄어들겠지만 정직해질 것이다. 민서는 라디오 파일럿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한다. 제목은 조용한 혁명, 밤 어때요? 사람들에게 밤의 다른 얼굴을 들려주고 싶어요. 그는 웃는다. 혁명이라는 단어는 시끄럽지만 그들이 바라는 건 소리의 반전이 아니라 속도의 전환이다. 느리게 그러나 단단히. 신구. 클라이맥스 불 꺼진 도시의 방송. 첫 방송 날 두 사람은 자정을 넘긴 스튜디오에 앉는다. 창밖의 도시는 검은 천처럼 펼쳐져 있고 드문 불빛들이 별자리의 빈틈을 메운다. 그들은 밤의 장점을 말한다. 몰입이 깊어지는 시간, 혼자와 함께 사이의 미세한 경계, 미루던 고백이 문턱을 넘는 용기. 동시에 단점도 숨기지 않는다. 건강의 경고, 사회적 불이익, 관계의 어긋남. 그러나 이야기는 단점의 열거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낮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밤의 언어로도 살아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하나의 국어만 있지 않듯이 시간에도 여러 공용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민서는 음악을 올리고 숨을 고른다. 채팅창에는 이 시간에야 숨 쉬는 기분 같은 문장들이 떠오른다. 라디오의 불빛이 작게 떨릴 때 그는 알았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첫 문장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문장이라는 것을. 신십, 화해의 기술. 해가 뜨기 전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마지막 원고를 쓴다. 밤은 낮의 적이 아니다. 밤은 낮의 그림자도 아니다. 밤은 낮의 이웃이다. 그는 별들이 사라지고 푸른색이 번지는 하늘을 본다. 낮에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그는 오전에 약속을 줄이고 대신 해가 지는 시각에 일을 시작한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말한다. 나는 괜찮아. 내 속도를 찾았어.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럼 밥은 챙겨 먹어라라고 답한다. 그 말은 낮과 밤 사이에 놓인 다리 같다. 그는 웃으며 끊고 마지막 줄을 적는다. 조용한 혁명은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는다. 그저 자리를 조금 옮길 뿐이다. 나는 밤의 자리에서 낮을 바라본다. 그리고 낮의 자리에서 밤을 이해하려 한다. 도시가 기지개를 켤 때 그는 노트북을 닫는다. 혁명은 이미 일어났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 뿐.